자, 이번에는요, 우리 아까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가 민주주의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이 들어본 자본주의? 이런 거 하고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자본주의라는 말을 안 쓴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째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거의 사람들 간에 동의하는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공산주의자였던 마르크스예요. 그전에는 자본주의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본주의란 말을 왜 만들어냈냐면 약간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이 아니죠. 이거는 허물어야 된다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용어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약간은 좀 나쁜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게 일반화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그래서 누가 자본주의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자유시장의 자유는요, 이게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개인에게 개입하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야기할 내용들을 들어봐도 이런 사상이 이게 묻어 나온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번에 뭘 분석해 보냐면요,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은 뭐냐면 빈부격차예요. 사실 뭐 얘기했듯이 어떤 경제체제든지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뭐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무엇이라고 보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처방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이 두 사상은요, 이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처방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원인. 민주주의자들은요, 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자연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회주의자들은요, 이 빈부격차가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잉여가치론. 그러니까 자연적이라고 한 것이 이제 달리 표현하면 섭리인 것처럼 인위적이다라는 말은 착취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거예요, 부당하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잉여가치론이 왜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가치론이 여기 밑바닥에 깔려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는 신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고요. 기독교겠죠. 당연히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건 기독교 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잉여가치론이 있어요. 마르크스의. 이것이 바로 이 논리를 설명해주고 이것이 이 논리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처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민주주의에서는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처방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자연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입을 하되 어떠까지 개입하냐면은 개입의 목표가 원 상태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 처방을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암이 걸리면요. 암이 걸리면 사실 그거를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암세포를 떼어놓고 그 수술 부위를 봉합하면요.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거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계속 해줘야 되나요? 피를 돌아가게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기계를 달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암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띄워주는 게 다예요. 의사의 역할은. 그렇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자연적인 신체, 동작 원리, 그죠? 자연적인 신이 만든 동작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몸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처방하냐? 이거는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분배 구조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다 뺏었다가 리셋은 뺏는다는 얘기고 분배를 해줘요. 그죠? 자, 근데 이게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생산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계속 시간을 통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리셋 딱 하고 나서 나눠주면 지난번에 희년제도 얘기한 것처럼 계속 똑같아지니까 자본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매번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래서 월급 주듯이 주기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되죠. 얘네들은 더 짧게 할수록 많아요. 왜냐하면 1년치를 나눠주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가지고 또 막 돈 굴려가지고 빈부격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암 수술을 한 다음에 회복은 환자가 본인이 하는 것처럼 이게 자연 상태, 민주주의에서는 지속 가능성 스스로 원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위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누가? 누구겠어요? 정부죠. 정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숨이 상관되는 게 하나 있는데 원인이 인위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처방도 당연히 인위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사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떤 경제가 돌아갔을 때 어떤 장기적 효과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민주주의는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수죠. n 넘버 수예요. 사람 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소유의 정도예요. 0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상 분포를 이룬다 그랬죠? 벨커브.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벨커브에서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여기가 평균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분포인데, 야, 이거는 뻥이야. 왜냐하면 실제로 뭐 이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실제로는 이래. 뭐 이렇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론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없는 사람은 사실상 더 크다 그러면요, 그거는 해결을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더 걷으면 돼요. 더 걷어서 조금 더 많이 나눠준다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교육 훈련을 더 시키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옆으로 이렇게 요거 옆으로 된 거를 이제 외도라 그러거든요. 스큐니스 분포에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다 갈아엎고 뭐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빈부격차? 빈부격차라면 이 사람들이 문제죠. 이 사람들. 빈곤, 우리가 여기가 어떤 우리의 절대빈곤선이라고 합시다. 이 절대빈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인권의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인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여기 잘 들어야 되는 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평등도 인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권으로서의 평등은요,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되면 인권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인권이란 말할 때 평등은 소유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인간다운 생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합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 절대빈곤이 이유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평등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물림이라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몇 대를 거쳐도 여기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 있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인간다운 생활을 계속 누리는 거야. 자기네들 권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가 계속 대를 거치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돕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암이 걸리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서 암을 떼줄 수는 있지만 심장이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지속 가능성, 이거를 목표로 한다 그랬죠. 지속 가능성.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정부가 도와줘서 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소득이 이만큼 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현금으로 지원하면요, 안 돼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할 때는 교육, 뭐 직업 훈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고아들이요, 18세가 되면은 직업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 아세요? 그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 위해서 직업 훈련이라도 시켜줘야 돼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돈이 없나요? 아니에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부는 돈이 많은데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혹은 여기서 잘 벗어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은 이 사람들은 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죠? 이런 방법들을 쓰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암 수술만 해주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다 옮겨지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만큼만 빈곤층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이만큼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되죠. 자, 0이고 이게 뭐예요? 사람 수죠. 그리고 여기는 뭐 소유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였을 테니까 혁명 이후에 이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소유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혁명 직후에 어떻게 되냐면 다 뺏어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그러면 여기에 한 명이 딱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5천만은 여기 다 0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혁명 직후에. 이거 이제 5천만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그럼 이게 5천만 너무 기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생략 표시예요. 중간에 잘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혁명 직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괜찮아요. 왜죠? 어차피 이 돈은 얘가 짓게 아니고 일로 나눠주려고 잠시 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분배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0이고 여기는 소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한 명 갖고 있던 애가 1이었죠. 그럼 얘는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점선으로 해놨어요. 얘는 없어져야 돼요. 뿅 하고 사라져야 되고, 중간에 어느 점인가에 여기가 이제 5천만이 다 일로 중간에 한 점으로 똑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약간의 생략이 필요하겠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5천만이 나눠 가지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혁명 직후 분배한 다음에요. 분배 직후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분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왜요? 반복해서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빈부격차라는 게 더 심해집니다. 왜일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이쪽으로 쭉 와서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면 전부 다 5천만이 다 여기 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절대빈곤선 있지 않습니까? 절대빈곤. 이 절대빈곤선 이하로 모든 국민이 오게 돼요. 이거는요, 그냥 거의 팩트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소득이요, 1인당 GDP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근데 지금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이 2,700불 정도 돼요. 왜 베트남을 찍었냐면은 공산주의를 뭐 실천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북한, 뭐 쿠바, 뭐 이런 아주 폐쇄적인 국가만이고, 뭐 베트남 같은 나라도 사실은 공산주의에 가깝지만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저희 북한이나 쿠바보다는. 그런데 이 나라들 같은 게 이게 지금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2,700불이면요 절대 빈곤입니다. 결국은 베트남도 공산주의 하다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 공산주의에 가까운 나라들, 여전히 가까운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GDP는
매우 낮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으로 따지면요, GDP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실제, 이건 이론이고, 실제로는 왜 결국은 이런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공산당원의 탐욕이에요. 얘네가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 여기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겨요. 한번 봅시다. 이게 남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아까는 얘가 여기 있었다가 이게 완전 사라져야죠. 0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0이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5천만이나 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경찰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군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정부라는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들이 절대 다 나눠주지 않겠죠. 공공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정부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길 거라고요. 근데 이 정부 운영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얼마를 남기는 것이 적절한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원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도 민주주의는요, 개인이 갖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산당원은, 그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뭐 법도 있죠. 뭐 재산 공개도 해야 되고 뭐 막 뭐가 많죠. 그래서 공공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당 독재니까. 공산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남길 수 있고, 그게 심해지다 보면 북한처럼 김정은은 신이니까 더 많이 가져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남기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전 국민 5천만이, 이 5천만이에요. 원래 이 지점에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얘가 남기지 다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냥 조금 일로 오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좀 남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 한 명이 0명이 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조금 옮기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야 되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죠? 원래 받아야 됐던 것보다 조금 더 적게 받을 거예요. 여기 이 차이가 남겨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분배를. 인위적인 거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정부가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 날 나눠주고, 2월 1일 날 나눠주고, 3월 1일 날 나눠주고, 4월 1일 날 쭉쭉쭉쭉 나가면 이때마다 조금씩 남겨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합치면 나중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빈부격차가 얘랑 공산당원이랑 일반 국민이랑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쌓이면서 남겨 먹는 게 점점 이 차이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얘네들이 남겨 먹는 게 일정하다는 가정인데, 이거를 더 점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실 민주사회에서도요, 정부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이제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니스카넨.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정부 관료가 필요 이상으로 그 세금을 쓴다. 이렇게 이걸 이론화했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관료들이요, 민주사회에서는 자기가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정부 크기를 늘려요.
그리고 예산을 늘려요. 이게 늘어나요. 이게 이제 니스카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나의 어떤 정부를, 나의 어떤 영역, 나의 힘,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사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제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근로의욕 저하예요. 자, 공산당도 인간이니까 탐욕이 있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건데, 이 근로의욕 저하는 뭐냐면, 여기 5천만의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계속 남겨먹는 게 쌓이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도 사실은 탐욕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에이, 근데 뭐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건 없으니까, 에이, 일 안 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소유면은 여기 아까 이만큼 돼야 되는데 얘가 남겨 먹어서 1번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남겨 먹는 거 그거고, 이게 다가 아닌 게, 근로의욕이 저하되면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딱 나눠주고 나서 봤더니 생각보다 적어. 그럼 2월 1일 날에는 더 근로의욕이 저하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때 했던 것보다 더 양이 적어지겠죠. 생산량이. 근로의욕이 저하되니까, 일을 적게 하니까. 그죠?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에 나눠준 것보다 마지막에 나눠준 거는 훨씬 작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더 점점 반복할수록 점점 내려가겠죠. 그죠? 이거는 근로의욕 저하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근로의욕 저하는 여기서는 이렇게 한 번만 표시했지만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거기다 또 하나 뭐냐 하면요, 얘네들은 처음에 이만큼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공산당들 처음에 원래 0이어야 되는데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이 빈부격차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전체 5천만 국민들이 보니까 얘네들 또 보겠죠. 이렇게 눈이 있으면 쟤네들은 다 가져. 근데 얘네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면 나도 여기에 속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한 명이었던 게 공산당원이 점점 늘어나요. 그죠? 이게 뭐 얼마가 늘어날지는 몰라요. 다들 공산당원 하려고 할 테니까. 이걸 만약에 공산당원이 얼마 수를 딱 일정하게 정해놔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분배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 5천만 똑같이 주지 말고 나는 조금만 더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공산권에는요 부패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뇌물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문화로 젖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국민 대다수는 떨어져서 이렇게 아까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거기서 남긴 절대빈곤선, 여기 어딘가에 포함되도록 전체 국민이 이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사회주의가 그럴듯한데,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사회주의 하자 그러면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